아,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세요.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은 이론보다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이론보다. 자, 이론 백날 설명해봐야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이론 백날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이론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딴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 양론이랑 물리 앞에 역학 부분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풀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 다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학이랑 화학 양론은 해설지를 옆에 펴놓고 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탁 푸는데 탁 풀렸어. 그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자마자 이 문제가 풀린 사람은 이미 과학고 같습니다. 그죠? 다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푸는 거지? 해설지 보고 어떻게 푸는지 막 하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 내가 해설지 보고 이렇게 푸는 건가? 라고 했는데 내가 시험 문제 이게 났어. 그럼 나는 10분 안에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라면 질문하세요. 오케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설지라고 해서 다 정확한 방법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해설지는 이 문제들을 연구해서 가장 이제 학문적으로 똑바른 방법을 설명한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니라고. 그지? 자,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꼭 그러지는 마시고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 한 문제도 못 풀어서 다 풀어주세요. 맨날 그래, 맨날. 미리 풀어보세요. 미리. 지금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죠? 방학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고 체크하고, 뭐 부끄러우면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그러니까 몇 번, 몇 쪽에 몇 번. 그죠? 그럼 내가 그거 모아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반응식. 그죠? 반응식. 자, 뭐라고 했죠? 이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양론에서. 그죠? 별로 큰 의미가 없어. 하지만 일단은 자, 이론 한 번은 정확하게. 자, 반응식을 볼게요. 반응식.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 자, 한 번 보면 안 돼요. 자, 양론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보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 번 봐야지 이해가 갑니다. 자, 반응이란 게 뭐라 그랬죠? 반응,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반응이 뭐야? 안 떠오르잖아. 그치? 안 떠오르잖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반응.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반응.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렇게 생기네. 자,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자, 요렇게 생기네. 자, 요렇게 생긴 애가 반응. 그럼 뭐냐면 얘가 끊어져야 돼. 일단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자, 결합이 끊어져요. 자, 결합이 끊어져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막 형성돼요. 자,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걸 반응이라고 한다고. 자,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만 이제 얘가 CH4예요. 메테인. 얘가 산소예요. 자, 어떤 분자들이 반응을 해요. 자, 이 반응하는 애들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반응물. 그렇죠? 한국어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리액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해되죠, 그죠?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반응하는 물질이란 거야. 반응하는 물질. 자, 얘가 이제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 얘가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생성물이라고 해요. 생성물. 자, 얘와 얘가 만나서 얘와 얘가 만나는데, 요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변하는 건데 뭘 맞춰야 되냐면, 짝을 맞춰야 돼. 짝. 그쵸? 레고 블록을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하면 남는 거나 레고 블록이 부족한 게 없어야 된다고. 개수가 다 맞아야 돼. 그 개수가 다 맞으려면, 자, 일단 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얘가 하나니까 얘가 하나 딱 맞네. 그지? 얘 하나. 자, 요 수소라는 원자가 4개 있어야 돼. 얘가 2개씩 있네. 그럼 얘를 2배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두 배를 죠. 그럼 뭐 어떻게 돼? 얘가 하나 더 필요하네. 하나가 더 생기겠네. 하나 더 생기겠네. 그럼 이제 수소가 4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여기 2개인데, 자, 여기서 만드는 산소 2개. 2개. 여기도 있네. CO2. 자, 여기도 있어요. CO2.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4개야. 그럼 얘가 2개가 있어야 되네. 그럼 애초에 산소가 2개가 있었구나. 그치? 얘 하나랑 얘 2개가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서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생긴 애 하나랑 요렇게 생긴 애 2개가 생기네 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화학 반응이에요. 이 화학 반응이라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뭘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거를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설명 개 잘한다. 그죠? 이렇게 설명 잘하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접으면 되죠, 이제.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기회 몇 번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변화, 지금 머릿속에 방금 했던 거 떠오르면 돼, 그지?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을 해야 돼. 꽝 충돌하면서 얘가 끊어지고 얘가 새로운 결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상상을 잘해야 돼,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 자,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 생성물이죠. 자, 상태가 뭐죠?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야, 그죠? 상태. 고액기. 네, 고액기. 자, 요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고액기. 물질의 양. 몇 개가 분해돼서 몇 개. 결국은 뭐야? 이 화학 반응은 개수네. 몇 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생긴다. 이거네. 그럼 화학 반응은 결국 뭘로 표현하겠네. 그죠? 화학 반응식의 양계산은 결국 뭐야?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몇 개가 만나서 몇 개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복잡한 화학 반응도 화학 반응식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화학 반응식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도구다. 그죠? 뭐 엄청난 것 같은 느낌 드네요, 그죠? 자, 이걸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뭐가 있었죠? 초전도 물질, 고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LK99 있었잖아, 그지? 그거 LK99의 화학 반응식을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딱 보여줬어.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는 화학 반응식 보자마자 라고 했어. 왜 라고 했게? 화학 반응식 규칙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맞다고 하고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화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얼추, 그쵸? 비슷하게 됐죠. 자, 그런 겁니다. 화학 반응.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이거 나오네,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생성물. 자, 얘가 반응물이야. 아세트산, 탄산수소, 나트륨. 자, 얘가 이제 원래 있던 결합이 딱 끊어지는 거야. 끊어질 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그지? 누가 에너지를 가해서 얘를 끊어야 돼.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새로운 결합이 탁 만들어져. 탁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개수가 변하죠. 자, 중요한 게 뭐다?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져야 돼. 얘가 이제 흡열이야, 흡열. 에너지가 흡수돼. 자,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야 돼. 자, 이게 발열이야, 발열. 자, 끊어질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지, 생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지. 자, 이거는 반응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죠? 반응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전체 반응이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어. 이걸 나중에 열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 간의 결합의 변화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물리변화는 뭐다? 어떤 물질이 깨지거나, 그쵸? 이런 거, 녹거나, 아니면 확산하는 거, 이런 거는 분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죠. 그럼 화학 변화는 정해져 있어. 원자 간의 결합이 분해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쵸?
원자 간의 결합이 분해가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화학 반응의 종류. 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화학 반응의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낮춘다. 대표적인 종류. 화합하자. 우리 같이 화합하자. 만나자. 그죠? 만나죠. 그죠? 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 화합이라고 한다. 화합. 자, 화합. 자, 분해 반응. 분해 반응. 자, 요 하나만 보면 돼요. 얘가 H2O2가 어떻게 해? 얘랑 얘로 분해됐네. 이런 거지. 그지? 자, 수소와 산소의 결합 물질이 두 개로 분해됐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이 하나가 되었네. 자, 하나의 물질이 두 개로 바뀌었네. 그죠? 자, 하나가 되면 화합, 두 개로 바뀌면 분해. 이렇게 분해. 자, 세 번째, 치환. 치환이라는 게 뭐냐면 자리가 바뀐다라는 의미야.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 아연과 염화수소. 자, 아연과 염화수소가 있었는데 수소와 아연이 자리가 바뀌었어. 수소와 아연이 자리 바뀌지, 그지? 이거를 치환. 자, 연소 반응. 연소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과 빛을 내는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연소 반응.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죠. 그쵸? 이게 에너지를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요렇게 있죠. 여기 치환 반응, 자리 바꿈이에요. A 플러스 BC가 AC 플러스 B, AB 플러스 CD가 AD 플러스 CB. 자, 요런 자리 바꿈의 형태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종류는 화합, 합치는 거, 분해, 떨어지는 거, 치환, 자리 바꾸는 거, 그죠? 연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다. 다른 것들도 있다. 중화 반응은 뭐예요? 산.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란다. 통합학 때 나왔네, 그죠? 산화하는 반응은 뭐죠? 자, 산소가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면 중화, 그죠? 전자의 이동, 산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더 큰 범위. 전자의 이동으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산화하는이나 중화 반응이에요, 그죠? 열 분해 반응,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분해되는 걸 열 분해 반응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요런 반응의 종류들이 있다. 자, 반응식. 자, 화학식. 자, 화학식이 필요해요. 화학식. CH4. 이런 것들, 그죠? 얘를 화학식이라고 하죠. 화학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분자식, 구조식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 안 나? 저거는 나왔어. 뭐라고? 났어 안 나? 안 나? 복습하라고 열심히. 복습하래요. 다 알려줬잖아. 그게 다 화학식이야, 그죠? 자, 화학식의 숫자. 얘가 뭐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지? 자, 요게 뭐 얘가 가스 상태인데 이렇게. 자, 요런 거에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자,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 얘는 화학식이야. 얘가 뭐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화학 반응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자, 그래서 결과를 화학식으로 쓰시오 라고 하면 얘 하나 띡 써야 돼. 결과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세요. 그럼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 써야 돼. 화학 반응식과 화학식은 다른 거예요. 화학 반응식.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화살표는 반응물. 자, 왼쪽을 반응물, 오른쪽을 반응.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얘와 얘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럼 맨날 가르쳐 주면 또 화학 반응식을 는이라고 쓰면 꼭 나와. 중학교 때. 자, 중학교 때 꼭 나와가지고, 선생님 화살표를 는이라고 써서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자, 화살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어요. 이거를 정반응이라고 해요. 정반응. 자, 이게 반대로 화살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해요.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자, 가역반응.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반응, 가역반응. 자, 그래서 화학평형이란 단원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서 가역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세하게 뭐 정반응이 더 세게 일어나요. 역반응은 조금만 일어나요. 막 이런 경우도 이렇게 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이렇게 길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반응의 진행, 반응이 일어나는 걸 화살표로 나타내고, 화살표의 왼쪽, 자, 무조건 왼쪽에 있으면은 반응물이에요.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반응이라고 하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경우를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이거를 얘를 왼쪽에 놓고 얘를 오른쪽에 놓으면은 이 역반응이 정반응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바꿔도 역반응이 정반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요 앞에 있는 숫자 CH4 플러스 O2. 자, 얘가 2였죠. 그죠? 얘가 CO2 2가 아니고 플러스 2H2O. 자, 요 앞에 있는 숫자 얘 안 보이면 1이에요. 자, 보이면 2죠. 얘는 1이죠. 그죠? 자, 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해요. 개수. 그죠? 개수. 기분자의 개수란 거죠. 뭐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하거나 생성되는 분자의 개수라는 거야. 현재 있는 개수가 아니야.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짝이라는 거야. 그죠? 맞추는 짝의 개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 2, 1, 2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이는 물질이 세 종류 이하거나 간단한 화학 반응식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자, 뭐예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일단 수소와 산소가 물이 되는 거. 수소와 산소가 물이 되는 거. 자, 모형으로, 그쵸? 이 화학 반응식이 있어도 이 모형으로 생각이 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1단계. 자, 수소와 일단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 이걸 했어야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한 친구들 이거 연습 다 했죠. 1번. 물 생성 반응이야. 자, 물 생성 반응.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물이 H2O지. 그러면 H2O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면 H2O가 만들려면 뭐가?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가 필요하지. 수소와 산소가 물이 되는 반응이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수소는 H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H2라고 써야 돼. 왜 그래? 그 자연 상태. 그렇죠. 자연 상태의 수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는 수소 분자가 안정하기 때문에 분자 상태. 그럼 우리 주변에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안정한 수소와 안정한 산소 O2예요. O2. 그죠? 자, 얘가 반응이 일어나. 반응, 화살표.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야. 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종류가 여러 개면 더하기로 연결하면 돼. 자, 그쵸? 여기가 1단계. 물 생성 반응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 2단계 뭐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돼. 자, 이게 개수야. 두 번째. 자, 개수 맞추기. 자, 개수 어떻게 맞추는 게 제일 좋아? 자연수로 딱 떨어져. 그렇죠. 일단 계산을 잘하는 친구가 제일 잘해. 자, 반응 전후에, 자, 원래 이제 대학교 책에 나오는 방법이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복잡한 거 먼저 얘기할게.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얘를 미지술로 A, B, X, Y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자, 수소는, 자, 반응 전에 수소는 몇 개 있어? 얘 있어. 자, 이렇게 따지는 거야. 반응 후에 몇 개 있어? X개, 수소가 2X개 있네, 그지? 이 관계가 같아야 돼, 그죠? 전후 같아야 돼. 또, 산소는 반응 전에 몇 개 있어? 2B개 있어, 그지? 반응 후 몇 개 있어? X개가 있네? 이것도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식이 몇 개야? 2개야.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자, 그러면 A, B, C, X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는 가능해?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찾을 수 있어. 비율은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무거나 1을 넣어. 비율만 찾으면 되니까. A에다 1을 넣어. A가 1이면 X가 1이 되고 B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지. 그럼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1을 곱하면 되네. 2, 1이 된다. 이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해. 미정계수법.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됐을 때는, 자, 모든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줬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계수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맨날 얘기했죠. 여러분 중간고사 볼 때 마지막 장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산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거 하고 있냐, 그죠?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좋아.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 좋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맞춰야 돼. 보자마자. 선생님,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보자마자 얘가 뭐야? 2, 1, 2면 맞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이 그런 DNA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 수학적인 능력이 그냥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자,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 얘를 찾아요. 그쵸? 얘를 찾는데, 얘가 짝수개니까 얘를 2를 써놓고 시작하자.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규칙이 있구나. 이거부터 내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더 발전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께 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선생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뭐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걸 알려줬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평균적인 걸 가르쳐줘. 근데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자신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하면 된다? 제일 복잡한 게 얘잖아. 그지? 얘를 1로 잡아. 자, 그러면 수소가 2개네. 그러면 얘가 1이면 수소 2개. 얘도 1이어야 돼. 그지? 자, 얘는 1개인데 얘는 2개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2로 곱해주면 2, 1,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제 생각에 얘가 짝수개니까 얘가 홀수개니까 얘 무조건 2를 놓고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나오지 않나요? 맞죠? 더 빠르죠. 그러면 당신 말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더 빠르게 나오자. 훌륭해. 네 말이 맞아. 다음부터 그걸로 해. 그죠?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빠르기. 속도와 정확성이에요. 그죠? 속도와 정확성. 자, 속도가 더 중요해? 정확성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무조건 정확해야 돼 라고 배웠죠. 무조건 정확해. 아닙니다. 자, 정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정확한 것 때문에 3장 중에 1장밖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결론은 이 2개를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빠른 방법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됐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제일 복잡한 거를 기준으로 작은 거를 맞춰 나간다. 그죠? 개수가 맞도록 맞춰 나간다.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이렇게 이 개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맞춰 나가. 그죠? 이것도 바뀌었네. 저 바뀌었네. 그죠? 이것도 바뀌었네. 요 과정이 있다. 과정. 그죠? 과정이 있죠? 제일 복잡한 걸 1로 만들고 얘를 개수를 맞추면 2분의 1 해야 된다. 그죠? 과정. 그리고 전체에 1을 해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맞추면 된다. 라고 있죠. 자, 요렇게 돼서 요걸 딱 보자마자 얘를 짝수개로 맞추면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좋아요. 하이탑 좋네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니까 책들도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반응 전후 수소 맞고, 그죠? 산소 맞다. 됐다. 자, 화학 반응식에는 항상 뒤에 뭘 써줘야 된다? 상태. 상태를 써줘야 돼. 자, 상태는 뭐가 있어요? 솔리드. 고체면 S를 써줘야 돼요. 액체 L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이 있어. 물 L. 그러면 이 L은 뭐야? 액체 상태 물이라는 거야. 저 일반적인 상온 상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학 반응식에. 상온 상압이 뭘 의미할까? 그 실험실의 온도야. 그죠? 실험실의 온도. 실험실의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 25도씨 1기압이에요. 25도씨 1기압. 상온 상압. 그쵸? 자, 근데 이제 뭐는 또 주의해야 돼요? 표준 상태라고 있어요. 기체의 표준 상태. 표준 상태. STP라고 해요. 기억나요?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셔. 이게 뭐예요?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 왜? 1몰이 22.4리터라서. 그치? 안 까먹었죠, 이거? 그죠? 자,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요렇게. 자, 요거는 아보가드로 법칙, 그쵸? 기체 부피를 하기 위해서 기체일 경우에는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상온상압, 그러면 25도씨 1기압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자, 그래서 가스, G. 수용액, aqueous 솔루션이죠. 그죠? 그래서 AQ라고 써요. AQ. 그죠? aqueous. 그래서 수용액, AQ. 자, 수용액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야? 물에 녹아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야? 물이 존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염산 수용액, 얘 HCl. 만약에 가스를 썼어. 그럼 얘는 어떤 상태인 거야? 그냥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야. 그러니까 HCl, aqueous라고 썼어. 그럼 얘는 어떤 상태야? 수용액 상태. H 플러스와 Cl-의 이온 상태와 물이 있는 상태야. 자,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자, 염산, 얘는 염화수소라고 있고,
얘를 염산이라고 읽어요. 염산이라는 것은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잘 되죠. 산성 물질. 토각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과 물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적으세요. 잘 적으세요.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소중히 여기세요. 자, 잘 적으세요. 진짜 뻥일 것 같죠? 뻥일 것 같죠? 자,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 한 달에 하루에 계속 수익이 200~300씩 나. 와. 그럼 할까 말까?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자,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지 보고, 한두 달 정도 계속 이게 나온다. 그럼 안 하죠. 이거 왜 하실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두세 달 지났는데 계속 열심히 수업한다. 어머, 안 됐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달 뒤에,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까지만 해줄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성공하셨구만. 이렇게 보는데요.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자, 탄소화물. 자, 탄소화물이 왜 중요해요? 유기물. 그렇죠. 생명체. 떠올려야 돼요. 안 떠오르는 친구들 있죠. 그죠? 이게 바로바로 또 유기물이라고 하죠. 유기물. 생명체와 관련 있는 물질이 다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 자, 탄소화물의 연소 반응. 자, 무슨 얘기야? 탄소화물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탄소화물은 연소 반응, 화학 반응 시 탄소화물의 개수를 1로 놓고 이산화탄소 또는 물의 개수를 맞춘 후 최종적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춘다. 자,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포도당의 연소 반응. 자, 연소 반응. 그러면 이제 포도당 연소 C6H12O6. 자, 요 포도당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연소라고 하면 뭐예요?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연소 반응.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랑 물.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탄소화물이 연소를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 계속 물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까지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화학 반응의 기본이죠. 자, 그 다음 뭘 해요? 개수를 맞춰요. 자, 탄소화물에 무조건 1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얘가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맞추는 게 편하다 이런 의미야. 그지? 잘못 썼어요. 그죠? 잘못 썼어요.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맞추면 탄소가 6개잖아. 그럼 얘가 6개. 자,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잖아. 그지? 수소가 12개니까 얘가 6개. 자,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6 플러스 얘가 x잖아. x. 자, 2x가 뭐가 돼? 6, 12, 12개와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x가 뭐야? 12개. 그러면 x가 6개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맞추라는 얘기를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쓴 거예요. 그죠? 오해할 수 있게 쓴 거예요. 제일 복잡한 걸 기준으로, 제일 간단한 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맞추는 거야. 오케이? 그 순서, 왜 이렇게 알려줘요? 그 순서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른 방법도 있죠. 아까 미정계수법이나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책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저 교수님들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수천만 번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이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재로 써서 이렇게 낸 거야. 그 대학교 책에 있다는 얘기가.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연소 반응 또 예시가 나왔어요. 예시. 자, 연습 해봐라. 자, 얘가 뭐야? 탄소 4개야. 뭐야? 탄소 4개 뭐야? 뷰테인. 뷰테인. 오케이. 뷰테인. 자, 다시 해볼게요. 메테인,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그 다음에 뭐야? 펜타킬, 펜타. 헥사까지만 알라 그랬지. 헥사. 얘가 뭐다? 1, 2, 3, 4, 5, 6. 자, 일반적으로 탄소화물은 탄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탄소가 하나 있는 CH4 뭐라고 한다? 메테인. C2H6 뭐라고 한다? 에테인. C3H8 프로페인. C4H10 뷰테인. C10H12 펜테인. 몇 개야? 아니, 5개잖아. 12, 오케이. C6H14 헥세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탄소의 개수 따라. 자, 이거 왜 선생님 책에 없는 거 책에 없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유기물 중요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봐도 이게 뭔지 알면 훨씬 쉬워진다고 화학이, 그죠? 이거를 알면 편해요. 자, 여기서 이제 메탄올, 그건 뭐야? 수소가 하나 없고 OH가 달려있으면 메탄올. C2H5OH라고 하면 뭐야? 에탄올. C3H7OH 뭐야? 프로파놀, 뷰타놀, 펜타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내용을 볼 때 자주 나와요, 되게. 그죠? 자주 나와요. 에탄올. 맨날 나오잖아, 에탄올. 메탄올, 에탄올. 에탄올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분자식만 알아도, 뭐 탄소한계 차이네. 이거 바로 알잖아, 그죠? 요거. 소중하게 잘 하세요. 자, 소중하게.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소중하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알고 있어? 안 적어. 모르겠어. 모르면 적어야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뷰테인이죠, 뷰테인. 요거. 자,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까지가 뭐예요? 부타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상온에서 기체예요. 여기까지 상온에서 기체. 요거죠? 얘 상온에서 기체예요. 자, 메탄만 가득 있는 거 메탄가스. 얘를 뭐라고 해요? LNG라고 해요. LNG, 그죠? 여러분 난방가스, 그죠? 집에 있는 난방가스. 자, 프로페인, 뷰테인 얘가 섞여 있는 걸 뭐라고 해요? LPG라고 해요. LPG. 그죠?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요. 액화 석유가스. 자, 딱 보면 누가 더 무거워 보여요? 얘가 더 무거워 보이죠, 그죠? 자, 얘가 이제 공기보다 무거워요.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죠? 공기보다 가벼워요. 요런 관계 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저 해볼게요. C4H10. C4H10이 있어요. H10이 있어요. 자, 그래서, 뷰테인의 연소 반응이래. 그럼 뭐 해야 돼? 그죠?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겠네. 그죠? 물이 생기겠네. 자, 그 다음 뭘 해? 얘 제일 복잡하네. 얘를 일로 놓으면 탄소 4개네. 그죠? 그럼 얘 4개겠네. 자, 얘 몇 개야? 10개니까 얘 몇 개? 5개겠네. 자, 그럼 요 산소 없으니까 얘만 산소 있네. 자, 산소 얘가 8개. 얘가 뭐야? 5개. 13개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3이네. 그죠? 얘가 2분의 13이 되겠네. 자, 2분의 13. 이걸 딱 보자마자 느낌상 얘가 2가 와야 되겠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대박인 거고, 그죠? 그 친구는 카이스트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야? 2를 다 곱해주면 되지, 그지? 얘가 2개, 얘가 13개, 얘가 8개, 얘가 10개.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미정계수법이란 게 있어. 설명했죠, 그죠? 미지수를 넣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 원자들이 개수가 같아야 돼. 라는 거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 너무 많이 걸려,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자, 알고만, 모르면 또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으되 쓸 일은 없다. 오케이? 알고는 있으되 쓸 일은 없어요. 자, 예제 해보세요. 이게 일단 뭐야? C3H8 뭐야? 그거 프로페인. 빨리 안 넣어. 빨리. 보자마자 나와야 될까? 개수 맞춰보세요. 그래, 자꾸 음악이 나오네. 다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다 맞아요? 지금 나오는 음악에 저거는 다 우리 딸내미랑
AI로 음악 만드는 거, 그지? 그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뭐 의사 뭐 이런 거가 중요한가? 그죠?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딸님이 하고는 그걸 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잘 쓸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하는 방법이랑 지금은 이제 코딩, 인공지능으로 에이전트 써서 자동으로 코딩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동 매매 완성한 거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소설 써가지고 그 소설을 뭐 책으로 만드는 거와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 그리고 로고 만들고 이제 그쵸? 음악 만드는 방법. AI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했다? 그런 전문가들한테 그치 고용을 해야 돼. 고용해서 뭐 건당 뭐 몇십만 원씩 내고 해야 돼. 되게 힘들었다고. 되게 힘들었어. 지금은 뭐 그죠? 탁 누르면 돼요. 그냥 그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 관한 여러 가지 기호.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앙금 생성. 자, 염화 나트륨. 선생님, 이거 여기 이게 상태 써야 된다면서요. 원래 써야 돼. 원래 써야 되는데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는 굳어 안 씁니다. 안 쓰다가 언제 나오냐? 열화학 반응식. 자, 열화학 에너지와 관련된 반응식을 쓰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 안 쓰면 틀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귀찮거든. 이거 다 쓰면 귀찮거든.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자, NaCl, AgNO3 뭐라고 했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상태야? 수용. 그렇지, 수용액 상태야. 얘 수용액 상태야. AQ야, AQ. A코스야, A코스. A코스를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AgCl은 뭘까? 앙금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고체, 솔리드라고 써야 되겠다. S. 그죠? 얘는 뭐야? 수용액 AQ야. AQ라고 써야 돼. AQ라고 써야 돼. 자, 그러니까 반응물. 자, 여기 반응물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 여기 반응물 안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야? 그렇죠. 이온. NaCl이라고 썼지만 NaCl이 아니야, 사실. NaCl이라고 썼지만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Ag 플러스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이 막 돌아다니는 물속 H2O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상상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안 돼! 근데 그렇게 알아야 돼. 그게 문제야, 화학은.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죠? 이거야.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막 끼리끼리 막 만나겠지, 그치? 만나다 보면 Ag와 Cl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앙금. 왜 앙금에 대해서 가라앉을까? 고체 상태로 바뀌는. 왜 바뀌냐? 이온이 얘는 왜 돌아다녀? 걔는 이온 상태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이온 상태라서. 왜 이온 상태냐고? 왜 이온 상태야? 그게 더 안정해서. 그치. 화학에서는 안정성.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상태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NaCl은 Cl- 얘가 이제 수없이 반복되어 있는 뭐야? 그쵸. 이온 결정이잖아, 이온 결정. 근데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 물 분자가, 자, 염화이온이 이렇게 나와서 물 분자가 얘를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둘러싸요. 물 분자가. H2O가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둘러싼 상태가 더 안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죠? 물론 안정성만 있는 건 아니야, 나중에. 근데 이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넣어보면 뭐야? 이 상태로 된다는 거야. 이 상태로 된다는 거야. 그죠? 선생님, 이런 내용 처음 보는데 책 자세히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온 결정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수용되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이온 상태로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이런 이온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딱 만나? 그럼 왜 가라앉냐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더 안정해진다는 거지. 얘가 더 안정해. 더 안정하다는 얘기는 인력이나 결합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가라앉아. 그러면 NaNO3 얘는 뭐예요? 걔가 그냥 남는 얘. 그죠?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얘를 쓴 거야. 그러면 NaNO3는 반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안 한 거야. 얘는 반응한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는 걸 표현한 거지. 실제로 반응한 건 얘만 반응한 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면서 얘가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 이제 아래로 화살표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다음. 빨리 LG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자, 다음 볼게요.
여기 Mg 플러스. 자, 얘 뭐야? Mg 뭐야? 금속.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솔리드. 고체야. 그죠? Mg, 그러면 금속 덩어리가 있었구나. 자, EHCl. EHCl 뭐게? 기체. 수용액. 수용액. 왜냐면 금속에 기체를 넣진 않으니까, 그죠? 맞네. 수용액이야. 염산 수용액이구나. 그죠? 자, 얘를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 얘가 수소이온. 자, 그럼 수용액이면 수소이온이 있고 아니야?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체로 빠져나가는, 그죠? 수소 기체로 빠져나간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걔도 이온. 그치. 수용액이야. 수용액인데 얘가 Mg2 플러스와, 그쵸? Cl 마이너스 형태로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이걸 보자마자 요 상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열분해 반응. 열분해는 뭘까? 열분해. 말 그대로 가열해서 분해한다. 그죠? 분해한다. 열분해. 광분해는 뭘까? 빛을 쏴서 분해한다. 그죠? 빛을 쏴서 분해한다. 촉매 분해는 뭘까? 촉매를 넣어서 분해한다. 그죠? 이름에 그 메커니즘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다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화살표 위에 자, 뭐 같이 보여요? 세모. 세모 델타? 좋아요. 델타 세모 좋아요. 세모 좀 에바고. 자, 델타 그러면 물리 좀 열심히 한 거고. 자, 세모. 얘가 가열이에요. 가열. 가열. 왜 얘가 가열일까? 플라스크가 요런 플라스크인가? 자, 요런 알콜 램프를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뭐야? 가열이라는 의미다. 그죠? 근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특정 물질이나 상태가 필요할 때 열 에너지, 여기 화살표 위아래로 표현합니다. 위에 쓸 때도 있고 아래 쓸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뭐죠? 탄산수. 탄산수 나트륨. 얘는 갑자기 또 이걸 써주네. 그리고 탄산수 나트륨. 열화학 반응식.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걸 꼭 쓴다 그랬죠, 그죠?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탄산수소 나트륨. 얘를 가열하면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해. 자,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몰라요. 자, 왜 그럴까? 많이 나오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요.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근데 생소하죠? 그죠?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베이킹 파우더. 그죠? 베이킹 파우더의 열분해.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탄산 나트륨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요 빵이 부풀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들은 거 같죠? 그죠? 자,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화학 반응식에서 촉매나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 자, 얘는 400에서 600도씨가 필요하고 300기압. 굉장히 센 거예요. 그죠? 얘가 1기압인데 300기압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 요게 산화철이 산화철. 그죠? 얘가 촉매겠죠. 촉매. 금속 촉매가 필요하네. 어떤 조건에 특정 촉매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다. 그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누구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 하버. 자, 어떤 과학자?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그죠? 자, 하버. 자, 맨 앞에 1챕터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에이코스 다 나오죠. 그죠? 얘가,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이 만나면, 자, 얘가 석회암이죠. 앙금이 된다. 자, PbI2, 노란색 앙금이 된다. 자, 요거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죠. 전에 모르죠. 중학교 때 앙금 생성 반응이 다 나온 보니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자, 요거 중학교 때 어떻게 알려 주냐? 카소카코, CaCO3, 바소바코, BaSO4, BaCO3. 자, 얘네들 다 뭐야?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앙금. 흰색 앙금.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온 게 AgCl이죠. AgCl. 저것도 흰색이. 얘도 흰색 앙금. 제일 많이 나온 게 흰색 앙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앙금이 뭐야? PbI2 실험이 있지. 검은 색깔. 노란색. 노란색 앙금. 그쵸? 자, 얘는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나오는 문제니까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자, 됐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 외워야지. 어떻게, 그죠? 자, 수용액의 화학 반응식. 자, 산이나 염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반응, 화학 반응식. 자, 이온화 반응식 또는 이온화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온화가 되는 반응식. 그렇겠죠.
자, HCl, 염산이 물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해? 이온 상태로 존재해. 얘를 이온화식. 자, 염화칼슘 에이커스, 그건 뭐야? 실제로 이렇게 존재해. 그걸 이온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된 식. 자, 알자이온 반응식이 뭐예요? 알자이온 반응식? 그 반응한 거. 그죠. 반응한 것만 표현한 식이에요. 아까 얘기 나왔죠. 반응 안 한 걸 다 썼는데, 그럼 실제 반응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알자이온 반응식이야. 그럼 알자이온이 뭐야? 반응한 이온이죠. 그러면 반응하지 않은 이온은 뭐라고 불러?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것 같죠, 중학교 때? 구경꾼 이온. 서로 다른 이온이 들어있는 두 수용액이 반응할 때,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알자이온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 있다. 이때 알자이온만을 나타내는 반응식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요렇게. 자, 화학 반응. 자, NaCl 플러스 AgNO3가 있었어요. 자, 아까 했던 거네, 그지? 자, 어떤 상태로 있는 거야? 수용액. 그죠? 수용액. 수용액에는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이온 상태로. 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죠? 이온 상태로 있어요. 꺼야지. 왜 안 꺼져? 꺼야지.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요. 그죠? NaCl 에이커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Na 플러스, 그죠? Na 플러스. 자, Cl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한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자, 얘가 Ag 플러스. Ag 플러스. 얘가 NO3 마이너스야. 자, 요렇게 쓰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를 넣었어. 이렇게 섞었어. 섞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gCl. 가라앉았죠. AgCl. 앙금돼서 가라앉았어. 그죠? 그리고 NO3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요렇게 있구나. 그죠? 요렇게. 자, 요 모형이 중요합니다. 모형이 중요해요. 화학 반응식은 요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요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알자이온 반응식은 뭐냐? 알자이온 반응식은 진짜 은이온, 진짜 반응한 게 뭐냐? 은이온과 염화이온 반응해서 얘가 앙금이 된 것만 진짜 반응한 거다. 나머지는 뭐다? 반응 안 했어. 구경만 했다. 이렇게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숫자,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식. 자, 반응물은 오른쪽에 왼쪽이죠. 반응물의 왼쪽, 생성물은 오른쪽. 화살표로 연결한다. 틀렸어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각 물질의 화학식 앞에 개수를 붙인다. 맞죠? 개수를 붙입니다. 자, 화학식 뒤에 물질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고체 S, 액체는 G, 가스는 L. 자, 수용액은 AQ. 오케이. AQ. 이거 틀렸잖아. 액체 L. 그죠? 수용액은 AQ. 그죠? 수용액 AQ. 오케이. 이렇게 나타낸다. 자, 지금까지 통합과학과 중학교의 내용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잠시 쉬었다가 화학 반응식의 의미,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의미.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표현해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인 어떤 이온 상태 뭐 이런 거를 다 표현을 못하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화학 반응식만 보고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 화학 반응식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화학 반응식 개수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의 비와 분자수 비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화학 반응 개수비로부터 뭐라고 해야 돼요? 반응하는 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반응하는.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서 친구들이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현재 존재하는 양이 얘가 3몰이고 얘가 2몰인데 왜 개수랑 달라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얘는 개수는 뭐야? 반응을 할 때 교환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현존하는 양이랑 반응하고 남은 찌꺼기들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반응할 때의 비율이야. 자, 기체의 반응인 경우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개수는 뭐야? 입자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뭐랑도 같을까? 부피랑도 같지? 부피랑 비례할까? 자, 부피비와 같다. 그죠?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고, 몰수비가 뭐야? 개수야, 개수. 그죠? 개수라는 의미야. 자, 개수는 뭐와?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라는 의미입니다. 개수. 각 물질의 몰 질량을 고려하면, 자, 질량도 알 수 있다. 몰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질량비도 성립한다. 질량비도 성립해요. 질량비도 성립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게 뭐죠? 얘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그죠?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부피비와 같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기체 반응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개수비는 몰수비고 분자의 개수비, 분자의 개수비. 자, 결국 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분자의 개수비. 부피비든 몰수비든 개수비랑 다 똑같다. 분자의 개수라는 얘기죠. 자, 질량비. 그러면 각 분자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자, 분자의 개수의 질량, 분자당 질량을 곱하면 뭐야? 총 질량이 나오지. 그지? 총 질량. 자, 총 질량비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다시. 화학 반응을 할 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때 1대 8대 9 외웠잖아, 중학교 때. 그지? 그게 왜 성립하는 거야? 일정한 개수로 결합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일정한 개수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성립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있어. 메테인 플러스 산소, 이산탄소, 물. 자, 그럼 입자 모형. 자, 이런 애와 이런 애가 이런 애와 이런 애가 됐다. 근데 하나당 반응은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야? 몰 정도 돼야지 우리가 실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몰. 1몰, 6.5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2몰, 그거의 2배가 있다. 그럼 얘가 1몰, 2몰이 생긴다. 얘네가 다 가스잖아, 가스니까 얘 1리터와 얘 2리터는 얘 1리터, 2리터가 생긴다. 라는 거죠. 얘 한 덩어리와 얘 두 덩어리는 얘 한 덩어리, 얘 두 덩어리 부피비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부피비. 질량비는, 자, 뭘 해야 돼? 그 분자, 몰당 질량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질량비도 성립을 해요. 질량비도 성립해. 근데 얘 개수비와 같진 않아. 당연히 같지 않지. 분자 하나당 질량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따로 성립해. 얘도 성립을 합니다. 얘도 성립을 해. 질량비도 성립해. 질량비도 성립해. 됐습니다. 자, 화학 반응을 할 때 양들이 요렇게 성립한다. 몰이나 분자의 개수나 기체일 때는 부피나 다 어떻다? 요 안에 반응할 때 요 개수비로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자, 화학 반응식과 화학 반응의 법칙. 화학 반응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질량 보존 법칙. 자, 이렇게 성립하면 질량도 보존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뭐라고? 일정한 개수로 결합해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라고 했죠? 기체일 때 개수는 부피와 비례한다. 그래서 부피로 따져도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몰수비를 알아내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질량을 곱하면 반응물의 질량, 얘가 1, 얘가 100짜리죠. 100짜리 1. 자, 염화수소 36.5짜리가 2야. 자, 173이라는 거죠. 생성물 염화칼슘 1몰, 111. 자, 물 18g. 자, 얘는 44g. 다 더하면 113g.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죠? 질량비가 일정하다. 자, 화학 반응에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한다. 왜? 일정한 개수로 만나니까. 중요한 건 다 개수라는 거야. 그죠? 개수. 한 개, 두 개라는 거야. 자, 기체 반응 법칙. 자, 부피비도 성립한다. 부피비도 성립한다.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OX 표시하시오.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와 같다. 질량비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그죠? 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는 개수비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개수비와 일정의 질량비는 성립을 안 해요. 질량비는 성립 안 해요. 왜? 분자당 질량이 다르니까.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자,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N2 플러스 3H2가 2NH3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 몰비와 분자수 B. 자, 몰비, 분자수 B. 만약에 얘가 모두 기체라는 온도라면, 그쵸? 부피비, 예, 부피비 포함해서, 자, 다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가 성립한다. 1, 3, 2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지? 예. 하지만 얘는 질량비와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죠? 질량비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질소가 얼마야? 14, 28이죠. 자, 얘가 28g. 28g. 자, 그 수소가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6g.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얼마야? 34g. 그죠? 그러면 얼마? 떨어지나? 14대 3대 17. 17. 요렇게 떨어지네. 그죠? 질량비는 요렇게 성립해. 같진 않아. 근데 질량비도 성립해. 그죠? 그걸 일정 성분비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다 설명했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뭔가 배운 것 같고, 이해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문제를 풀어서 뭐 개수 맞추는 거 훈련하라는 거야. 그죠? 요거. 기본 연산 훈련 하라는 거죠. 기본 연산 훈련 하세요. 기본 연산. 이거 할 수 있죠? 못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자, 적용을 해봅시다. 자, 적용. 자, 하나만 풀어줄게요.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탄산수소, 나트륨.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복잡한 걸 일로. 제일 복잡한 걸 일로 하고 싶은데, 자, 뭐가 보여요? 슬쩍 보니까 뭐가 보여요? 슬쩍 보니까 NA가 기본적으로 두 개네, 그죠? 슬쩍 보니까 NA가 기본적으로 두 개네. 그냥 2로 해놓고 맞추자. 그럼 더 편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오케이? 자, 얘가 2야. 자, 그러면 NA가 두 개니까 얘가 NA 하나랑 두 개니까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지? 1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얘가 1이 돼야 돼, 그지? 수소가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탄소가 두 개니까 얘는 2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죠? 그럼 이제 뭐 더 조정할 게 없네. 나머지 원소도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자, 탄소가 두 개야. 자, 뒤에도, 여기 탄소 있네. 그렇네. 자, 여기 탄소가 있었어, 그지? 그럼 탄소가 있으니까 여기 탄소 두 개니까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지? 하나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은 나트륨 맞췄고, 수소 맞췄고, 탄소까지 맞췄어. 그럼 이제 뭐? 산소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자, 산소가 두 개가 3개짜리가 6개. 자, 산소가 3개, 여기 산소 1개, 2개, 6개. 맞네. 그죠? 맞네. 다 맞다. 이렇게. 자, 요렇게 개수, 그죠? 개수로 맞춰주면 됩니다. 맞춰주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H2O. H2O, HCl, HCl.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개수 세보면 됩니다. 자, H가 두 개 있죠? H 하나씩 있죠? H 두 개 있죠? A 지워요. 자, H는 다 썼어. 그죠? H는 다 썼어. 자, O 하나 있죠? O 지워요. O 하나 썼어. 그럼 남은 게 뭐야? CL이 두 개 남네. 그럼 얘 CL2구나. 그죠? 왜? 반응 전후 원재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지우면서 남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는 걸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 A, B, C, D. 2, 1, 1, 1. 오네요. 그죠? 자, 기억은 CL2다. 맞아요. 자, 나에서 생성물은 모두 수용액이다. AQ라고 써있네. 수용액 상태. 맞네. 다 맞네.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LPG, LNG. 이거 맨날 나온다 그랬어. 그지? 자, 시작. 파이팅. 이거 없어요? 책 없어요? 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괜찮아요. 이거 뭐? 패드. 패드가 꺼졌어요? 네. 아니, 그럼 꺼졌다고 얘기해. 진짜. 진짜 괜찮은데? 진짜 무료. 자. 지금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없으면은 달라 그러세요. 충격이 다 있어요. 아니, 없으면. 충격이. 자, 충격이. 그러니까 뭐 하나 없으면 자 이게 그냥 하세요. 질문하세요.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그럼 쉬는 시간에 프린트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진짜 민폐. 진짜 무료하다. 아니야. 민폐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면 안 돼요. 되게 좀 공부할 때는 좀 민폐하세요. 공부할 때는 그게 더 좋아요. 자기 자신한테. 민폐일까봐 말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공부할 때 좀 착한 친구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나 맞아. 좀 손해를 봐. 그렇죠? 됐어요? 풀었어요? 네. 자, 풀었나요? 빨리 풀라고. 풀라고. 언제? 이렇게. 안 풀었어? 모르는. 오케이. 자, 학원에 왜 오는 거예요? 배우려고요. 모르는 거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모르구나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뭐야? 다 아는구나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부끄러운 거야, 배우러 왔는데, 그죠? 자,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가스죠, 프로페인. 자, 부탄가스다. 자, 두 기체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서 연소시킨다. 이거 연소 반응이지.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거 다 알려준 거야, 그지? 반응물과 생성물 다 알려준 거야. 완전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하자마자 뭐 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된다. 왜? 이 챕터 자체가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잖아, 그지? 딱 보자마자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되네. 자, 그러면 자, 세우는 거죠. C3H8 플러스 O2.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밖에 안 생긴대. 이산화탄소와 물. 자, 그리고 C4H10 하고 산소. 자, 이산화탄소와 물. 자, 대부분 여기까지 있었죠,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은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의 출발은 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거 일로만 탄소 몇 개? 탄소 3개. 자, 수소 8개니까 요 4. 그렇죠? 이렇게 4. 자, 그럼 산소가 6개, 4개, 10개네. 그럼 여기가 5개. 그럼 딱 맞네. 그죠? 오케이. 자, 탄소 4개. 그럼 여기 4개 쓰고. 수소 10개. 그러면 얘가 5를 써야 되네. 그러면 얘가 8개, 5개니까 13개네. 13개. 그럼 얘가 13개가 되려면 2분의 13이네. 2분의 13이니까 뭘 해줘야 돼? 다 2개씩 해줘야 돼. 그죠? 2개. 자, 얘가 다 2를 곱해서 얘가 8. 얘가 10.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이게 1단계야. 1단계. 1단계. 자, 1단계인데 이제 일단 뭐도 있어야 돼? 0단계도 있어야 돼. 0단계. 0단계. 0단계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뭘 하라는 얘기지? 라는 걸 이해해야지 1단계로 갈 수 있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지 얘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잘 읽어야 돼요. 천천히 자세히 잘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세우란 얘기네. 그죠? 이거 세우란 얘기네. 보기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럼 대충 보기를 봐. 몇 개. 반응식을 세우란 얘기구나. 이게 눈치채야 돼. 그지? 이걸 세웠어. 자,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분자 1개. 얘가 뭐야? 분자 1개란 얘기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얘기잖아. 분자 1개야. 분자 1개 반응하면 물 분자 몇 개 생겨? 4개. 4개네. 맞네. 그쵸? 4개네. 맞네. 자, C3H8 1몰. 1몰이 뭐야? 1개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얘랑 차이가 1도 없어. 그죠? 1몰. 1개야. 얘 1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 뭐야? 5개. 5몰. 맞네. 그치? 몰이 곧 개수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자, C3H8 1몰. 1개. 얘 1개. 자, C4H10 1개. 얘 1개. 얘 또 2개짜리인데 1개. 뭐 일단 1개래. 그지? 2개짜리인데 1개. 자, 각각 연소할 때 반응 이산화탄소의 부피비. 오케이. 얘가 1개 반응하면 얘 이산화탄소는 몇 개? 3개. 자, 얘가 2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8개니까 1개 반응하면 이거의 절반이겠지. 그죠? 그럼 4개. 3대 4라고 해야 돼. 그죠? 3대 4라고 해야 돼. 이렇게. 되세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적어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 쓰는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왜 저런 순서대로 이렇게 썼지? 라는 걸 연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뭐 잘한 친구도 있어가지고 너무 잘한 친구들만 보면은 설명이 그쵸? 짧아집니다. 자, 다음. 화이팅.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개 못하는데 조금만 알려주면 잘해. 칭찬이야 여기야. 원래 되게 개 못하는데 조금만 알려주면 잘해. 오케이. 딴 거네? 나 풀었는데. 해봐. 딴 거. 좋아요. 그래도 이제 다 손은 될 수 있네요. 그죠? 손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아까 책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친구들이 있어서 자, 볼게요. 자, 요걸 딱 보자마자 자, 4NH3 플러스 3O2가 뭐야? 2N2 플러스 6H2O. 자, 맞아요, 틀려요? 저거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쓴 거 아니야 그냥? 자, 볼게요. 암모니아와 산소가 해볼게. NH3 암모니아와 산소가 반응하면 산소가 반응해서 질소와 물이 되었대. 그지? 자, 얘를 개수를 맞추면 얘가 제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1로 쓴데 얘가 짝수개니까 2라고 쓸게. 그지? 얘를 2라고 쓰면 자, 수소가 6개니까 얘 3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개니까 산소가 3개니까 뭐야? 2분의 3이네. 그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질소는 몇 개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그렇죠? 얘가 질소가 3이 돼야 돼요. 6개니까 3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얘가 2분의 3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배씩 다 해줘야 되지. 그지? 오케이. 2배씩 다 해주면 얘가 4 NH3 플러스 3O2가 6N2. 왜 6N가 돼요? 질소 왜 3개? 잠깐만. 질소 그냥 2개 그냥 1개인데 저기서 뭘 잘못했죠? 위에서 질소가 1개. 오케이. 왜 얘가 짝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2분 3이니까 얘가 4, 2가 되죠, 그죠? 예. 2입니다, 2N2 플러스 6H2O. 자, 그러면 다 맞아요? 원자의 중력의 수? 다 맞네요.
자, 그러면 그럼 틀린 게 없네. 자, 그래요. 자, 똑같네요. 오케이. 자, 화학 반응식에서 암모니아와 산소의 개수비는 4대 3이다. 맞다. 암모니아와 산소의 개수비는 4대 3. 맞네? 맞죠? 오케이. 자, 반응하는 암모니아와 생성되는 물의 질량비. 반응하는 암모니아와 생성되는 물의 질량비는 17대 8이다. 자, 이거는 얘가 4개 있대. 근데 얘의 질량을 구해야 되지. 그죠? 자, 얘의 질량은 얼마야? n 플러스 3H2, 3H니까 n이 얼마야? 14. 자, 일자리 3개. 3. 그럼 17이네. 그럼 얘는 4 곱하기 17이지, 그지? 자, 17짜리가 4개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은 이제 18이죠, 그죠? 18짜리가 6개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17대 18 아니네, 그죠?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야 돼. 질량비는 얘와 얘예요. 그죠? 얘 대 얘다. 그러면 숫자가 다르다. 오케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8리터와 산소 6리터. 자, 암모니아 8리터. 자, 요 상황에서 암모니아 8리터. 자, 산소 6리터를 완전히 반응되면 생성되는 기체의 총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 2배네. 얘 2배니까 8리터. 얘 2배네. 그럼 얘도 2배 생기고 얘도 2배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4리터 생기고 얘는 12리터 생겨야 돼. 자, 생성되는 기체 총 부피는 얘와 얘의 합이잖아. 그럼 얼마야? 16이다. 16리터가 돼야 돼요. 네. 16리터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만 답이다. 자, 요거 여기 있다. 정리하세요. 정리. 요렇게 푸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도전 문제 있죠, 그죠? 자, 얘까지 완벽하게 이해되고 잘 풀렸다. 그러면은 도전하시고, 아니다. 그럼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도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자, 무슨 얘기야? 요 3번까지 완벽히 이해됐다. 그러면 할 가치가 있어요. 3번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고 지금 틀렸다.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연산이나 열심히 하세요. 앞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 짜증나. 선생님 짜증나죠. 그러면 4번까지 다 해보시고, 그죠? 4번은 하나 해보시고 도전 문제 딱 보세요. 그쵸? 다 미지수예요. 그쵸? 다 미지수예요. 그리고 질량이에요. 그쵸? 자, 이런 희한한 거 이거 어떡하는 희한한 게 생겼죠. 그죠?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분석하려면 이거 한 문제 푸는 데만 맞아.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요 4번까지를 내가 씹어 먹었다. 자, 여기 있는 각각의 보기 의미까지 다 알고 내가 다시 나와서 숫자 바뀐다 그래도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도전하세요. 그 전까지는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기억이 맞잖아, 4번. 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냐? 이거 틀리잖아. 왜? 여고에는 그랬어요. 여고는 그랬어요. 요거는 최근 3년 동안 그랬어요.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내셨어요. 기억은 맞아.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뚫어야 돼요. 46이면 요거는 이걸 뚫어야 돼요. 다른 학교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도 그쵸? 요 정도까지만 해도 1, 2등급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파이팅! 난리가 났네. 얘왜 제가 못 찍었대? 야, 너 편비 또 나라고. 화학쌤한테 학원 과학쌤이 쌤 시험 문제 되게 어렵대요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셨어요.